토트넘 호스퍼는 오는 24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영국 런던에 위치한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에서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를 치르는데요. 현재 토트넘은 4승 1무로 리그 2위에, 아스널도 4승 1무이나 골득실차에 밀려 리그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를 앞둔 토트넘의 분위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데요. 토트넘은 개막전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2대2로 비겼지만 이후 승승장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2대0으로 완승을 거뒀고 본머스 원정에서도 클린시트를 달성하며 흐름을 탔습니다. 벌리전은 대량 득점으로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해트트릭과 크리스티안 로메로, 제임스 매디슨의 득점으로 5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후 어매치 휴식기를 거쳐 지난 16일 열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넣으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라이벌 아스널과 맞대결을 앞두게 됐는데요. 아스널 역시 시즌 초반 순항 중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개막전에 2대1로 승리했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는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1대0으로 웃었습니다. 풀럼전 2대2로 주춤하긴 했지만 라이벌 맨유를 3대1로 제압하며 분위기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라운드 에버턴 원정에서도 승리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아스널과 토트넘의 감독이 모두 펩 과르디올라와 관계가 있어 펩라인 더비라는 이야기도 들리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은 펩 과르디올라의 수석 코치 역할을 했었습니다. 맨시티 시절 펩을 보좌하며 펩에게 많은 신임과 칭찬을 받았는데요. 아스날에서도 점유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압박과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맨시티가 아니었으면 우승을 할 뻔도 해서 많은 팬들이 주목하기도 했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의 밑에서 코치를 했던 경험 때문에 펩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펩 전술의 가장 큰 특징인 후방 빌드업과 점유율, 여기에 포지셔닝 플레이를 중시합니다. 그렇다고 전성기 벵거볼의 핵심적인 요소였던 압박과 스위칭 플레이를 경시하지는 않아 예전부터 아스날을 봐왔던 팬 사이에서 괴리감은 그다지 없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아르테타는 펩처럼 선수 개개인의 짜임새를 중시하고 벵거처럼 빠른 역습을 신경 쓰는 등 펩과 벵거의 전술이 섞인 느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펩 전술에 대표되는 것 중 하나인 풀백을 인버티드 윙백으로 사용하며 중원의 숫자를 늘려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데일리 메일은 포스테코글루는 펩 과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처럼 점유율을 높이며 빠르고 경쾌한 공격 작업을 선호한다. 개막전부터 난타전이 벌어진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양측면 풀백들을 중앙으로 이동시켜 빌드업에 가담하도록 지시하고 중원 숫자를 늘려 상대와의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유행시킨 이 전술을 꽤나 잘 활용 중이다. 이어 토트넘은 지난 시즌 평균 점유율 50%와 슈팅 13.95개를 기록했다. 이번 시즌은 70% 점유율을 기록하며 슈팅도 20개를 날려 앞으로 활약을 예고했다라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요코하마 재임 시절 맨시티 풋볼클럽 산하클럽으로 함께 경기하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전술 철학에 크게 감명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후 셀틱에 부임할 당시에도 셀틱 구단주가 펩에게 감독 추천을 부탁했고 펩은 주저없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현대 축구의 전술 트렌드의 핵심인 펩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받은 감독들이 이번에 아스널과 토트넘이라는 팀으로 북런던 더비를 치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트넘이 포체티노 시절 2017년 이후 오랜만에 팬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이날 손흥민은 토트넘 팬포럼에 주장 자격으로 참석해 다니엘 레비 회장,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로버트 빌러험 토트넘 우먼스 감독, 토트넘 우먼스 주장 배선희 등과 함께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흥민은 이 자리에서 지난 시즌은 토트넘 데뷔 시즌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다며 구단과 동료들, 감독님을 실망시켰다고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털어놓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2021년도 시즌 23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으나 다음 시즌 부상을 당한 데 이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전술과 맞지 않는 모습 등을 보이며 기대 이하인 시즌 열골에 그쳤습니다. 손흥민은 또 주장으로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30명의 아이를 매일 돌봐야 하는 게 가장 큰 도전이라고 농담으로 받아쳤는데요.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 주전 스쿼드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에 속합니다. 그는 이어 선수들 모두 충분히 프로페셔널하고 열심히 훈련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없다. 나는 모범이 되길 원하고 선수들이 잘 따라와 주고 있어서 매우 수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손흥민의 주장 선임 관련 질문을 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큰 결정이었지만 쉬운 결정이기도 했다며 소니가 주장 역할에 잘 어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손흥민이 클럽에 가지고 있는 감정과 팀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을 알고 있었다. 손흥민에게 결정을 이야기했을 때 긍정적일 것이라는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손흥민이 토트넘 동료들과 함께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을 원했다며 팀 미팅에서 손흥민의 주장 선임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에게는 쉬운 결정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주장 발표를 했던 팀 미팅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다. 선수들 앞에서 연설해야 했고 당시 영상을 다시 보니 말을 하는 동안 박수만 치고 있었다며 토트넘의 주장이 된 것은 큰 영광이다. 팀이 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나에게는 매우 특별한 날이었다.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주장으로서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팀 동료들 덕분에 주장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영국 언론 풋볼런던은 손흥민이 로메로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들은 좋은 친구이자 팀 동료지만 메시지에 항상 즉각 답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했는데요. 지난 팬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풋볼런던은 손흥민은 브렌트포드와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팀 허드를 원정 관중석 앞에서 짜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라며 스토리를 전개했습니다. 보통 클럽들은 경기 전 그라운드 중앙에서 선수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둥글게 모여 승리를 다짐하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관중석 바로 앞에서 모여 팬서비스를 제공해 화제가 됐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팬들과 우리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느껴졌다. 특별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작년은 팬들은 물론 선수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시즌 첫 경기인 만큼 팬들 앞에서 허드를 만들어 조금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손흥민은 부주장인 제임스 매디슨과 로메로에게 브렌트포드전 전날인 8월 12일 자신의 생각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매디슨은 바로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고 답했다. 로메로. 로메로는 아직 나는 그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괜찮다. 팬들에게 달려가는데 로메로가 나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라며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팬들은 로메로 이제 답장해주자. 읽지도 않았으니 용서가 된다. 너무 재미있다. 진짜 친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로메로 소니 브로맨스 너무 좋아. 토트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너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